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관계를 만들고 난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종종 이렇게 오해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이 감독은 뭔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평소에 뭔가 장애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 혹은 남다른 어떤 감수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는데,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팩트를 말씀드리면 학교 관계를 만들기 전에는 장애에 대해서, 특히 발달 장애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것도 없었고 더 솔직히는 관심도 없었던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어떤 장애인들을 뭔가 조금 꺼려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너무 이런 건 또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좀 관심이 있다든지 호감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조금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대다수 대한민국의 비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그냥 가장 평균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또 나름의 여러 가지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지금은 그래도 아주 개과천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 있었던 그런 변화들을 좀 더 많은 비장애인 분들이 함께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창한 계기가 있어서 어떤 대단한 경험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일단 저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뭔가 관객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주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절대 믿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만든 어떠한 내용의 다큐멘터리든지 그것을 보신 분들께서 우리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주 대단한 질문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저는 감독으로서 굉장히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가는 길도 여러 가지 제가 담고 싶어 했던 그런 메시지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감독으로서 갖고 있었던 의도는 이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질문이 무엇이든 간에 보신 관객분들께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정말 질문 하나쯤은 이렇게 품고 가시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학교 가는 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처음 만들게 됐는지 보통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잠깐 또 간략하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에 관심도 없었던 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 취미가 인터넷으로 뉴스 검색하는 거예요. 2017년 7월 달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여느 때처럼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사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서울시 강서구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무산이 되었다, 이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평소 같았으면 그런 조금 약간 속상한 뉴스 보면은 보고 그냥 바로 잊어버려요. 제가 또 기억력도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도 그냥 좀 안타깝다, 근데 어쩌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고 이제 다른 기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는데, 희한하게 이날은 이 기사가 계속 좀 마음에 맴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다니는 학교인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어딜 내놔도, 전 세계 어딜 내놔도 정말 당당하고 잘하는 나라인데, 다른 거 몰라도 애들 보내는 학교도 제대로 못 짓는 상황이 굉장히 낯설고 조금 충격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또래 학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 친구들 얘기를 해봐도 우리는 보통 어디 학군이 좋다, 어디 사립초가 좋다, 어디 학원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시대를 살고 있는 내 또래 어떤 학부모는 애를 학교에 보내느냐 마느냐, 이것도 지금 결정이 안 돼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또 다른 현실이 어느 켠에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제가 소심하긴 하지만 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의문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조사를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굉장히
많은 우리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있는데 또 그 친구들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한정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정적인 친구들도 대부분 굉장히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 우리가 특히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초품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좀 학교는 정말 최대한 가까운 곳에 보내려고 하고 매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뭐 정말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학교도 못 보내는 건지 한번 직접 가보자. 놀랬죠. 뭐 그때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뭐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온갖 고성과 욕설과 야유와 그런 조롱과 비난이 난무하는 전쟁터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정말 언어의 백병전이 벌어진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그래서 대부분 어떤 이런 토론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나름 또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룰은 매너는 지키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더라고요. 뭐 정말 본물 터지듯이 정말 수많은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지는데 계속해서 이 북파인더를 우리 부모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그 전쟁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용감하고 담대하게 또 논리적으로도 너무나 설득력 있게 또 말씀들을 잘 하셔가지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좀 그분들한테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 서전학교가 정말 지어질지 혹은 뭐 중간에 자초하게 될지 뭐 전혀 결정된 게 없었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가 어찌됐든 간에 이 장애인 부모님들의 여정을 꼭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만들어 볼까 이렇게 물음표로 됐다가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딱 느낌표로 꼭 만들어야겠다, 반드시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 가는 길이 첫 발을 내딛었고 이 작품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표면적인 이야기는 서진학교가 지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그 자녀들의 삶을 같이 보여주고자 했던 게 저의 의도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또 몇 가지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 덩어리들을 좀 포함하고 싶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반대하시는 분들, 단순히 어떤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 때문만은 아니고 또 이 가양동이라는 지역사회가 처음 조성될 때부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또 그분들 나름대로 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두루두루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뭐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치란 게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갈등과 반목이 있기 마련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혜롭게 해결해 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 상황 속에서는 정치가 사람과 사람들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도 같이 넣고 싶었고 무엇보다 우리 그 공진초등학교가 폐교되기까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이게 장애 학생들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뭔가 이렇게 어떤 소외와 외면을 받았던 또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좀 확장되길 바랬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몇 가지 이야기 덩어리를 통해서 우리 관객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 공존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일지 한번 그 관객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들려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학교 가는 길이 또 이렇게 유의미한 이렇게 발걸음을 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뭐 우리 여러 부모님들 또 우리 장애인 부모연대 또 모든 구성원분들의 참 뜨거운 응원과 또 지지와 성원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정말 크게 공감해 주셨던 거는 일단 이 서진학교를 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영화를 보면서 대부분 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보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신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자막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서진학교 설립을 위해서 앞장서셨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미 자녀가 장성을 해서 엄밀히 말해서 이 학교가 지어지든 말든 크게 상황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일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셨던 이유는 그러니까 내 자식 학교 보내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젊었을 때 그리고 내 아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려고 후배 엄마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마음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큰 감동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 부모연대를 지켜보면서 제 안에서 참 굉장히 존경스럽다, 굉장히 또 자랑스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부모 운동의 참 미덕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어린 친구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은 지금 당장 자녀들 돌보는 거에 정말 여력이 없으셔서 그런 대외 활동을 할 여력도 없으시잖아요. 뭔가 이제 또 성인이 되어야만 조금 여유가 있으시고 그런 성인기 부모님들이 또 후배들을 위해서 계속 주춧돌을 놓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줬던 어떤 제도나 그런 시스템들을 또 뒤따라오는 부모님들이 뒤따라오는 아이들이 이렇게 누리는 것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뭔가 이어달리기를 하는 듯한 부모운동은 이어달리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지 않았나 이 여정을 굉장히 벅찬 가슴으로 지켜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좀 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1000만 영화를 한번 대보자. 그러니까 개봉 전에 특히나 개봉 전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영화 감독들은 다 헛된 망상에 빠져.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뭐냐면 내 영화 너무 인기가 있으면 어떡하지? 너무 많은 관객들이 보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혼자만의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나름의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개봉 첫날 이 생각을 싹 버렸습니다. 저 역시도 헛된 망상에 빠져 있다가 내가 교만했다. 아직까지 그래도 제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학교 가는 길이 우리 대한민국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법과 제도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작은 마중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굳건하게 품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영화 개봉 이후에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을 알게 된 이후에 가장 개인적으로 좀 속상하고 마음이 낙담할 때가 바로 좀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시고 잘 봤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특히 정책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이 또 무언가를 함께 고민해 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을 때는 제 안에 그래도 조금 설레는 마음들이 있었고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분들 굉장히 또 열심히 해주시겠지만 또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뉴스들이 또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걸 보게 되면서 또 마음이 많이 꺾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럴진데 우리 부모님들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으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왕 이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이 영화가 그렇게 대단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반복되는 이런 비극을 이 안타까운 일을 정말 아주 영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줄여나가는데 이 영화가 정말 작은 보탬이라도 정말 귀퉁이라도 뭔가 조그만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말로만 이렇게 더 관심을 쏟겠습니다,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법과 제도가 조금 더 촘촘하게 개선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점들을 가장 원하시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법과 제도를 더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 앞에가 다 어떻게 변했죠? 학교 앞에가 다 속도 제한이 걸려 있고 아무리 시골 학교를 가더라도 다 CCTV가 달려 있고 그렇게 됐잖아요. 뭔가 이 학생들을 위한 교통 법규가 이렇게 한번 개선되니까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학교가 그렇게 변해버린 걸 보면서 이래서 뭔가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정치인들을 움직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 많이 또 아실 거고 정말 저도 굉장히 잘 봤는데 이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그 약간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정준이가 그 영욱이하고 같이 이제 사귀어가는 관계인데 이제 어느 날 육지에서 다운 증후군을 가진 쌍둥이 자매 영희가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 속에 오게 되면서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준이가 그 영희를 보고 뭔가 좀 낯설어하고 당황하게 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다운 증후군 처음 보는데 놀랄 수도 있죠. 그게 잘못됐다면 미안해요. 그런데 저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학교에서나 집에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대한민국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집은 특별히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장애인분들이 없으면 경험하기 아주 어려울 테니까 남은 장소는 유일하게 단 하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장애인 친구들과 더불어 부딪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물론 뭐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 특히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특히나 더 저희가 어렸을 때 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는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부터 뭔가 좀 싹을 틔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저는 이건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학교 가는 길을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래 했어요. 첫 촬영부터 개봉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무조건 이 작품의 엔딩은 서진학교 개교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제가 서진학교 학부모님들 다음으로 가장 간절하게 서진학교 개교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개교를 해야 저도 이 작품을 끝내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연기가 되면서 저도 이제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을 하게 돼서 다음 작품은 일단은 무조건 장애 이슈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좀 다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작품도 준비하고 있는 작품들도 우리 장애 이슈와 관련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저한테는 왕복 티켓이 없어요. 저는 편도만 있어요. 가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부모 연대와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나 못 돌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조바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굉장히 설렙니다. 여전히 두렵고 긴장되고 또 앞으로는 어떤 일정들이 앞으로 어떤 여행들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제 옆에 계시다고, 우리 장애인 부모 연대가 항상 함께 걷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 여정의 끝이 어딜지 몰라요. 저도 우리 부모님들과 떠난 이 편도표를 들고 떠난 여행이 과연 어디에 다다르게 될지, 혹은 어디 정착기가 있긴 할 것인지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우리 부모연대와 함께 관계를 맺어갈 것이고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특권이고 영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를 이 여행으로 여러분의 어쨌든 길동무로 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